그 김창원 선생님 말씀하신 도덕적인 지위를 만약에 아주 최소한의 도덕적인 지위를 우리가 보장할 수 있다면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는 학대 방지인 것 같아요. 법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그 최소한의 일들은 이 동물 학대라는 것은 단지 반려동물 그 친한 애착 관계에서 나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족에서의 학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최소한의 그 어떤 고통들을 그냥 놔두는 것 자체도 학대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대를 정의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계속 동물에 있어서는 더 확대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법, 그러니까 이 동물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하게 명확한 케이스가 동물 학대거든요. 그럼 동물 학대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해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물론 이제 저기 그 반려동물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제 공리주의자를 자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고통받고 있는 존재들이 제 입장에서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고통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 실험용 동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식용동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은 돼지들 같은 경우도 다른 놈들을 물어뜯을까봐 이빨을 다 뽑아버리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리고 꼬리도 다른 돼지들이 물까봐 꼬리도 다 잘라버리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숫소들 같은 경우에는 거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육이 발달하면은 사람들이 잘 안 먹는다라고 해가지고 암소화 시키기 위해서 거세를 해가지고 키우고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온갖 그 학대들이 만연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아무래도 반려동물들보다는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학대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잡아먹는다라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 이제 그 프랑스의 사회학자인데요.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큰 의미에선 김성환 선생님과 같이 채식이나 아니면은 좀 더 근본적으로 육식에 대한 어떤 반대를 하고 계신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분의 그것보다는 더 관심 있는 게 동물복지 농장, 프랑스의 동물복지 농장에 들어가 현장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통에는 육체적인 신체적인 통증만 있냐, 사실은 고통은 또 굉장히 사회적이기도 하다. 그 관계에서 오는 그런 고통들이 어마무시하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뭘 보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동물복지 축산 농장에서의 일하고 있는 그 동물들을 계속해서 보고 그 동물들을 또 이제 굉장히 사실 짧은 기간 동안 있잖아요. 축산 농장에서.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동물 농장하고 동물 복지 농장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냥 일단은 굉장히 동물 복지적이지 않은 아주 다수의 축산 농장이 있겠죠. 공장식 축산이 있겠죠. 예. 그것과 비교해서 쓰는 개념입니까? 네, 동물 복지적인 근데 물론 제가 보기에는 프랑스와 한국과 또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소수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케이지라든지 그런 여러 행위들, 항생제를 투여해서 빨랑 이제 고기를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동물 학대적이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제 자유롭게 조금 더 예전의 어떤 가축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키워서 고기로 이제 생산한다든지 하는 그런 동물 복지적인 어떤 개입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국가마다 다르고 아마 그 농장마다 다르겠죠. 근데 일단 동물 복지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래서 최대한 단계적인 그런 고통들을 좀 줄이는데 집중하는 그런 프랑스의 동물복지 농장에 들어가서 이제 현장 연구를 하는데 거기서 여전히 물론 이제 돼지들의 어떤 단계적인 고통들, 어떤 도살 직전에서 어떤 그런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개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통증 이상의 어떤 고통을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간과 그 동물들과 여러 가지
맺게 되는 관계 속에 그런 어떤 고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 뭐 굉장히 이제 배려를 하지만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 그 돼지들을 배려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기가 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고기로 만드는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뭐 정신적인 윤리적인 고통을 좀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고통을 이제 이건 좀 더 이제 이 좀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만약 우리가 고통의 정의를 조금 더 확대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죽을 존재지만 하면서라고 하는 것 이상의 어떤 문제들, 죽을 존재지만 우리가 죽기 전에 어느 정도는 배려하자가 해결 그 최종의 어떤 해결 방법일 수 있을까? 그 고통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측면의 고통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물복지라고 하는 전 선생님이 이제 중요한 개념, 동물복지 농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서는 어쨌든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그래도 합리적으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배려해서 그런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토론을 하시면서 느꼈던 것들을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사실 철학적으로 공리주의에서는 동물복지, 그러니까 동물한테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배려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시작이 됐다고 봐요. 되게 철학적인 문의였었고 그게 현실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줬던 굉장히 큰 힘을 공리주의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이라는 개념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실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공리주의를 넘어서는 굉장히 어떤 우리의 자잘하고 다양한 관계들을 또 우리가 규정하고 또 재정의하고 또 거기서 인간의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다양하게 하고 있어서 저는 철학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것들을 믿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철학 공부를 하고 또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을 계속 따라가고 이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학자들의 논의들, 그다음에 어떤 되게 이념적인 논의들이 결코 쓸모가 없지 않다는 그런 또 이제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면서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 이런 다짐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즘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지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즘 이전이고 또 이즘을 넘어서야 될 때도 있다. 그러면서 내가 내 현실을 충실히 이행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들립니다. 뭐 여러 선생님도 말씀 들어서 재밌었고요. 예. 한편으로는 선생님들의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공들에서 입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실상 이게 나오는구나. 저 피할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이 입장들이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런 어떤 좌담회까지 마련된 거는 사실상 한국에서 얼마나 이제 한국 사회에서 많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안에서 서로 다른 동물이라고 하지만 서로 다른 어떤 전공에서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철학적인 것이 굉장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철학적인 걸 무시할 수 없죠. 철학이 현실 사회,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고 관계를 맺는 이 현실을 굉장히 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죠. 제가 아무리 인류학계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현장을 따라가 봤더니 구체적으로는 이렇더라 얘기해도 이게 씨알이 별로 안 먹히거든요. 철학적인 어떤 한마디, 굉장히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한마디가 던져졌을 때 그것이 갖는 사회적인 울림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에는 정말 저도 전 선생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힘이 되어 왔는데 여전히 저희는 이제 하고 싶은 거는 또 철학이 현실을 설명을 하면서도 또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즘은 이즘이고 현실은 현실이거든요. 이즘이 현실이 되기도 하고 현실이 이즘처럼 보이기도 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 사이의 괴리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막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이즘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굉장히 재밌긴 하지만 또 그 안에서
그 이즘을 넘어서는 현실과 관계들을 이야기하는 게 참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철학하시는 선생님들, 이론하시는 선생님들, 윤리학 하시는 선생님들의 이 이야기들도 계속 경청하겠지만 또 저 같은 사회과학자들은 그것이 답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좀 얘기를 하고 하면서 서로 같이 좀 그 논의들을 확장시켜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어떤 존재감을 또 강조하면서 네네. 예. 세 분 교수님들이 다 이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뭐 더 이상 추가할 거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이제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은 우리 같은 경우는 논리적인 일관성이라는 게 무지하게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 하다가 딴 데에서 다른 이야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현실이 뭐 채식하고 뭐 좀 멀다라고 하더라도 채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개고기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심지어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관성 있게 무엇인가를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죠. 사실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그 내가 하고 있는 말의 뿌리이고 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진짜 귀한 세 분, 이렇게 전주교대 김성환 선생님, 전북대 전혜령 선생님, 그리고 서울대 천명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원대학교 이주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